자, 38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죠. 38강. 자, 감정평가는 나온다면 우리가 6에서 한 7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제가 이제 감정평가사를 강의한다 그랬죠. 윌비스라는 우리나라 제일 최고의 학원에서 한림법학원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강의를 하는데, 이거 3월달에 봤어요. 그래서 학개론을 이제 봤는데, 부동산학 원론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적중률이 한 95% 됐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파트는 여러분들이 공인 중에서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만 제가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감정평가에 대한 분류를 잡으셔야 돼요. 감정평가의 분류. 그래서 특히 이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감칙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2문제 정도나 3문제까지 출제가 있는데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를 잡으셔야 되는데, 일단은 자 402페이지에 가셔서 감정평가에 대한 의의가 있죠. 그래서 이 법이 이제 좀 바뀌어서 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토지 등, 토지와 건물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떻습니까? 중부동산을 평가를 하죠. 경제적 가치를 판정한다까지 끊으세요. 거기까지가 부동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감정이고요.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게 합해액으로 표시하는 게 평가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라는 자체는 가치를 살펴서 가격으로 매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에 대해서 오른쪽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들은 그냥 참고적으로 하시고요. 자, 넘겨봅니다. 자, 감정평가에 대한 필요성이나 감정평가의 기능은 출제가 잘 안 돼요. 나중에 이제 제가 출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문제집 갈 때 좀 제가 잠깐만 터치해 드리고요. 시험 문제는 406페이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험 문제인데, 자, 평가의 제도상 정책상 분류는, 자, 공적기관이 평가하면은 공적평가예요. 그래서 공무수행이죠. 근데 공인평가라는 것은, 자,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지금 공부하시죠? 우리가 국가로부터 자격증을 부여받아서 개인이 공인이에요. 그죠? 개인이 평가하는 거. 그 다음에 필수적에다가 좀 별표를 쳐놔보세요. 필수적이 한번 나왔었는데, 필수적은 의무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필수적은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를 보게 되면, 자, 필수적이라는 자체가 의무적,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뭐가 나왔었냐면, 경매평가라는 게 나왔었어요. 자, 경매는 강제적으로 하는 거죠. 경매평가. 경매평가라는 자체가 임의적이 아니라 필수적이다. 자, 임의적은 강제 구속 없이 자유의사에 따라 다른 거죠. 공익에 쓰이면 공익, 사익에 쓰이면 사익. 법정이라는 것은, 자, 일종의 반드시 하는 필수적이면서 세 번째 법령이 규정되어 있죠. 법에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보시고요. 자, 업무 기술이 단독은 그 수에 따라서 혼자 하면은 어때요? 좀 신속하지만 이 객관성이 결여되고, 합의제는 여럿이서 해서 우리가 어때요? 객관성은 있으나 신속하지 못하죠. 그럼 이제 어디서부터가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냐면 현황평가입니다. 여기 제가 이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현황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자, 현황과 조건부를 묶어보세요. 일단 제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이제 보여드리는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험 문제입니다. 별표 쳐놓으세요. 자, 현황이라는 자체는 현재 주어진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라는 글씨가 나오든가 아니면 현황대로 평가한다는 게 현황이에요. 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있으니까 그냥 건부지로 보는 거죠. 근데 조건과 우리가 기한부라는 걸 이 민법 시간에 배우셨죠. 조건부는 어떤 불확실한 걸 전제로 하죠. 그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도 없는 거로 봅니다. 낮이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일단 비교한다면, 현황은 현황대로 현재 상태라는 것이, 조건이라는 자체는 세 번째 장래 불확실한 사태를 전제로 한다는 게 있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어디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리냐면, 넘겨보세요. 넘기시게 되면 뒤쪽에 가시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교재 560페이지 가시면, 제가 560페이지 가시면 감칙에서 2문제 나온다 그랬죠. 여기를 숙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강의할 때 제가 체크해 드릴 테니까, 일단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562조입니다. 562페이지 6조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기준시점이라는 걸 일단 배울 거고요.
대상부동산의 이용사항, 불법적이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됩니다. 공법상 제한을 받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황 기준이 원칙이에요. 감정평가에 대한 규칙에 의해서.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일단은 원칙이지만 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법령에 따른 우리가 규정이 있는 경우나 아니면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감정평가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수성에 미쳐 사회통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합리성, 적법성, 실현이 가능해야 되죠. 자, 농지가 택지로 바뀐다? 실현이 불가능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합리성, 적법성 결여되거나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하다면 의뢰를 거부하거나 승인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거 꼭 가져가셔야 돼요.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로 가시면은 408페이지로 가시면 우리가 기한부하고 소급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이것도 이제 보여드릴 테니까 일단은 기한부하고 소급을 묶어보세요. 기한부하고 소급 408페이지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생각하실 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가격이 다 틀려요. 그럼 감정평가의 기준되는 시점을 명시해야 되거든요. 자, 그게 기준 시점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자, 먼저 간다면 여러분들 교재 힘드시지만 페이지 563페이지로 가시면 자, 일단은 여러분이 이 규칙은 다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560부터 가시게 되면 거기에 정의에 2번의 기준 시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 감정평가를 결정하는 기준되는 날짜입니다. 그게 법으로 우리가 563페이지의 제9조 2항에 보시면요.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가 완료한 날짜로 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다만 기준점이 미리 정해질 때는 그 날짜에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 불가능하면 안 돼. 기준점을 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은 자, 우리가 다시 넘어오시면 기한부하고 소급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408페이지로 가시면 자, 과거로 적용해주면 소급이고요. 미래로 적용해주면 기한부예요. 그럼 기한부와 소급 평가할 수 있다고 하셔야죠. 그래서 기한부는 장래 도래가 확실한 시점이 평가입니다. 소급은 어떻게 돼요? 얘는 민사형사 사건에 이룩한 적고 과거의 일정 시점을 기준점을 하죠. 그래서 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미리 기점이 정했을 때는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그 시점으로 정할 수 있어서 소급평가를 인정하고 있다라는 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건 408페이지의 평가 기법상에 대한 분류에서 밑에 평가 대상 물건의 구분에 따른 분류에 대한 별표를 3개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가 아까 여러분이 이제 법조항을 보시게 되면 어디로 가시냐면 뒤에로 가시면은 페이지 교재 어때요? 563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그럼 제7조에 보시면 개별 물건 기준으로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가장 또 현황 기준 다음에 날라오는데요. 자, 물건은 개별로 행하는 게 원칙이에요. 행하는 게 원칙이다.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자, 일괄할 수 있고 구분할 수 있고 자, 부분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물건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분하고 부분이 제일 비교가 잘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4번지가 있다. 그러면 하나의 대상 물건입니다.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한다고 나옵니다.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을 구분해서 평가하거든요. 구분해서.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주유소와 칸센터를 사용해요. 자, 그럼 이거는 당연히 구분평가가 되겠죠. 근데 부분이라는 건 달라요. 부분은 자, 보상평가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요. 전체가 150평입니다. 자, 150평 중에서 만약에 50평을 도로로 편입시켜요. 그 수용시 보상평가는 반드시 해주거든요. 우리가 보통 공시가로 해주기 때문에 자, 150평이 1억 5천이면 50평은 5천만 원만 보상해주면 되거든요. 그럼 이거는 하나의 대상물과 가치를 달리하는 게 아니라 일체로 이용되는 부분의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한 부분을 얘기를 하죠. 그럼 부분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는 그분에 대해서 감정평가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이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여기가 5번지, 6번지라면 두 개에 대한 필지잖아요. 그래서 두 개 필지를 일획주로 묶어버릴 수도 있어요. 각이 비슷하면. 그래서 대형 건물을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둘 이상이라는 게 나오면 무조건 일괄입니다. 두 이상의 물건이라도 일체로 거래되거나 재산과 상호 간의 용도상의 불가능한 경우는 일괄 평가할 수 있다. 그렇게 가져가셔야 되죠. 여기 위주로 가져가십시오.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앞에 내용이 이제 눈에 들어오시는데요. 자, 우리가 그 페이지로 가시면은 408페이지로 가시면 평가는 개별로 하지만 두 개 이상이 나왔다. 일괄. 그래서 두 개 필지를 하나의 액주로 묶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구분평가는 한 개의 물건의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을 구분해서 평가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특히 예제 문제 보시면은 대로변의 장방형 토지가 전과 후방면이 가치를 달리하는 걸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나왔었는데,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떻습니까? 한 필지 내에 전면과 후면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전면과 후면은 앞쪽은 상업지고 뒤는 주거지니까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평가한다는 것도 나왔었고요. 자, 부분입니다. 일체로 이용되는 일부분이죠. 그래서 보시면 되고, 독립평가는 하지 마세요.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감정평가 규칙 나와 있는 거. 자, 목적상에 대한 분류는 뭐 1차, 2차, 3차. 1차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평가하면 1차. 공인중개사가 평가하면 그래도 업무에 대한 지식을 알죠. 중개하시면서 하니까. 2차고 3차는 평가사가 평가하죠. 자, 참모는 한국감정원이라는 걸 들어보셨잖아요. 평가사가 고용되면 그 고용기관에 의해서 평가를 해야 되고, 수시적이라는 자체는 갯벌을 평가할 때 수산대학교 교수가 전문가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평가를 해달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 넘겨볼게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412페이지로 가셔서 자, 파트를 좀 바꿔봅니다. 412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어디가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냐면, 자, 이제 그 가격 이론이에요. 부동산 가격 이론. 그래서 부동산 가격 이론에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가격 이론. 그래서 뭘 배우시냐면 가치와 가격이 구분이 됩니다. 가치와 가격.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페이지 지금 그 41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가치와 가격이 구분돼 있죠. 그래서 이 가치와 가격에 대한 구분이라는 문제가 잘 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자, 아까 감정평가라는 건 어땠어요? 가치를 살펴서 가격을 매기는 거죠. 자, 그래서 천천히 가겠습니다. 자, 얘가 밸류고 얘가 프라이스예요. 그죠? 그러면 칠판 중에 1,000원의 가치가 있으면 1,000원의 가격이 매겨지잖아요. 자, 그러면은 천천히 박스에 보시면은 가격이라는 것은 교환의 대가 실제 지불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이 건물이 20억으로 거래가 됐대요. 자, 그럼 과거의 값은 중개사가 전문가거든요. 근데 평가사는 그걸 매기는 게 아니죠. 자, 여기가 이제 상가 건물이라면 여기 전철역이 3번 출구가 3년 있다가 들었습니다. 그럼 평가사는 장래이익이 중요하다는 거죠. 장래이익을 현재값으로 나타나요. 현재값이 가치거든요. 그 현재값을 보는 애가 평가사입니다. 평가사. 자, 이렇게 해서 엄밀히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주어진 시점에서 가격은 하나이지만 가치는 무수히 많죠. 그래서 가치는 개인마다 틀리니까 주관적이라면 가치를 살펴서 가격으로 객관적으로 표시를 했죠. 그 다음에 가치가 좀 추상적이라면 얘가 객관적이가 구체적이다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자, 그래서 박스가 이렇게 설명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가치라는 것은 가격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인데 미래는 편익만 있는 게 아니라 비용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십니다. 그러면 좌측에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동산 가치에 대한 개념이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치는 소유권 기타 권리익에 대한 발생, 장래이익에 대한 현재 가치로 하는 게 가치예요. 물리적 실체가 아니라 소유권 기타 권리익이 있고 장래이익이라는 게 있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 부동산은 가치와 가격이 구분됩니다. 자, 우리가 빵이라는 자체가 내가 1,000원을 지불했어요. 그럼 1,000원에 대한 가격을 매긴 거죠. 그럼 1,000원의 가치가 있겠죠. 그래서 먹으면 없어지기 때문에 단용재 같은 경우는 한 번 쓰면 없어집니다. 근데 내구재라는 자체는 오래 가기 때문에 토지가 3년 있다 전철이 들어선다. 그럼 가치가 지금 올라가죠. 근데 빵이 3년 있다 가치 올라간다고 지금 가치가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가격이. 그래서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라는 게 있어요.
자, 요게 이제 어디서 나왔었냐면, 일단 페이지로 가시면 417페이지에 좀 나와 있는데요. 자, 다른 것들은 볼 필요 없어요. 그냥 제가 하라는 대로 교환가치와 사용가치를 생각해 보세요. 자,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는 다르다고 시험 문제 나왔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자, 사용가치라는 것은 어떤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서 그 특정 용도에 사용하면서 어떤 보유하면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가치예요. 그죠? 교환가치는 매매했을 때 가치죠. 그럼 사용가치가 크면 내가 보유하고요. 교환가치가 크면 처분을 하거든요. 다른 개념입니다. 교환가치는 시장가치와 유사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낡은 선풍기의 경우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는 낮지만 내가 사용하는 주관적 가치는 높죠. 보유하고. 자, 오래된 골동품이 이제 굉장히 오래된 그 선풍기가 처음에 나온 선풍기에 골동품으로 있습니다. 근데 얘는 틀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기도 안 맞고 막 전기 갖다 대면 막 폭파돼요. 그러면은 얘는 나는 사용 가치는 없지만은 교환 가치가 높다는 거죠. 그다음 거기 보시면은 투자 가치라는 게 있을 겁니다. 자, 투자론에서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커야만 투자했었어요. 투자 가치가 주관적이고 시장 가치가 객관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것도 가져가셔야 돼요. 그거 위주로 가져가세요. 시험 문제 거기 위주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이제 시험 문제 나왔었냐면,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이 교재 413페이지로 가시면, 자, 거기에 동그라미 5번, 6번이 있어요. 자, 단기적으로는 가치와 가격이 좀 괴리됩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당연히 내구재다 보니까 괴리된다는 건 등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하나만 볼게요. 가치가 가격보다 비싼데 가격이 싸게 나왔다는 건 싸면 사람들이 삽니다. 그럼 수요가 늘어나면 다시 가격도 올라가죠. 계속 올라가다가 장기에서는 가격과 가치가 같아져요. 일치한다는 게 나왔었거든요. 그럼 가격이 상승하니까 가격에서 가치로 일치해지겠죠. 반대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단기는 괴리되어 있고 장기는 일치한다. 그렇게 가져가셔야 돼요. 자, 부동산 가격에 대한 특징 및 가격의 중요성은, 이중성은 그냥 부동산 가격은 가격과 임료로 표시됩니다. 교환의 대가의 가격과 이 용익의 대가 임료로. 그래서 가격과 임료로 다 나온다. 그냥 그렇게만 가져가세요. 오히려 414페이지 가시면은 최근에 또 아니죠. 한번 나왔다는 시험 문제는 어디가 나왔었냐면 2번이에요. 자, 부동산 소유권은 기타 권리의 가격이다. 자, 물리적 실체가 아니라,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소유권이라는 자체가 이 공간적인 소유권이 있었잖아요. 지표, 지하, 공중. 그 다음에 권리는 이 민법에서 채권과 물권을 얘기하고요. 이익이라는 거죠. 그럼 기억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이 존재할 수 있어요. 권리가. 소유권과 저당권이 있죠. 그러면 2개 이상이 변존할 수 있으며 각각 권리마다 개별적인 가격이 형성이 된다고 나왔었거든. 그래서 그렇게만 보시고 단기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배려해야 되고 오래 가니까 영속속 때문에 형이 동생을 넘기면 싸게 넘겨요.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기가 쉽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부동산 가격의 이중성은, 자,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이제 제가 가격제 원칙의 수요 공급의 원칙과 연결시킬 겁니다. 자, 그래서 들어보시면요. 자, 가격의 이중성. 자, 일반 재화도 있지만 우리 부동산도 있어요. 자, 너는 이중인격자다. 성격이 2가지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볼펜과 집에 있는 주택이 수요가 갑자기 증가하잖아요. 그럼 가격이 상승할 겁니다. 그럼 다시 공급자들이 물량을 많이 만들겠죠. 그럼 가격이 다시 떨어져요. 그럼 수요가 더 증가하죠. 이렇게 피드백으로 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모든 재화와 가격, 그 재화의 수요 공급의 관계에 있어서는 일단 결정이 되면 가격은 또 수요 공급에 영향을 주며 또 영향을 받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450페이지를 미리 가겠습니다. 450페이지. 제가 하라는 것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450페이지로 가시면, 자, 가치, 수요 공급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가격제 원칙이 우리가 수요 공급의 원칙은 거의 안 나왔어요. 시험이. 그래서 그냥 이걸로 끝내버리세요. 자, 평가사는 가격제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서 일반 재화의 가격이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또 가격은 수요 공급에 영향을 받는다면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디로 보시냐면 우리가 여기도 가격에 대한 이중성과도 관련이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용급의 원칙과도 관련이 된다. 이렇게만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416페이지거든요. 자, 416페이지. 우리가 시장가치의 의의라는 게 나왔었어요. 시험 문제. 자, 그래서 시장가치에 대한 의의라는 것은 일단은 우리 이제 내용을 이제 우리가 볼 텐데요. 자, 시장가치를 원칙으로 한다는 자체를 보여드릴 겁니다. 지금 제가. 시장가치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일단 감칙은 모두 다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자, 한번 보여드리고 안 보여드리니까 틀려요. 그래서 이제 아까 교재로 가시면 자, 페이지로는 여러분이 562페이지입니다. 자, 모든 물건의 대상 물건에 관한 감정평가는 제5조 시장가치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한다는 것이 아까 조건부로 한다는 게 있었잖아요. 현황. 그 조항이 비슷해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560페이지 가시면 제2조의 정의가 시장가치에 대한 정의가 통상적인 시장이 제가 밑주셨잖아요. 이렇게 떴어요. 통상적인 시장이 다르게 나왔는데 자, 그러면 이제 416페이지 가셔서 자, 시장가치라는 정의로 가볼게요. 자, 시장가치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통상적인 시장입니다. 자, 우리가 통상적인 시장이라는 자체가 통상적이 한정적 시장이다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통상적이라는 자체는 밑에 해설을 보시면은 다수의 매도인과 매수자, 합리적인 합법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야 돼요. 한정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출품기간이 자, 충분한 기간, 좀 오타났네요. 거기 위에 충분한 기간이죠. 자, 출품기간이 충분한 기간이 금매 같은 건 좀 싸게 나왔기 때문에 기간이 좀 짧거나 너무 길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당사자의 정통성은 자, 이 전문적인 당사자가 아니라 정통한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매도자와 매수자가 시장 추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좀 띨띨해서 매도자가 좀 싸게 팔거나 매수자가 비싸게 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신중하고 당연한 거고 자발적인 거래가 자연성이에요. 거래 자연성. 강요적인 거래는 안 되죠. 자발적인 거래가 되고 자,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은 잘 읽고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지금 얘네들이 다 비슷해요. 가격이 비슷하다면 자, 지금 A, B, C, D가 있다. 그럼 A가 7억으로 거래된 게 한 10번 거래됐대요. 그 다음에 8억으로 한 번 거래됐고요. 9억도 한 번이고 7억 5천이라는 자체는 한 3번 거래됐대요. 그럼 얘가 더 성립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가장 많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애.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 넘겨보시면은 페이지 418, 특히 419에 보시면은 우리가 그 가치 형성에 대해서 가격, 요새는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그래요.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을 열어주면서 가격이 매겨진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 프로가 있거든요. 흐름이 있는데 가치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을 열어줘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자, 여기가 조금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부담이 갈 거예요. 그래서 용어 정리가 중요한데 그래서 가치 형성 요인부터 갑니다. 자, 가치 형성 요인은 전국 통관의 부동산의 가격이 알려줄 수 있는 미치는 요인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전체적인 부동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본 다음에 지역 요인,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요인을 보는데요. 자, 평가사는 먼저 부동산 가치의 형성 요인을 먼저 봅니다. 가치 형성 요인. 그래서 부동산 가치의 형성 요인이 이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는 자체가 이 감정평가 관련 규칙에 의해서 자, 우리가 일반적 요인, 일반 요인이라고 하고 또 저게 생략됐죠. 그 다음에 지역적 요인, 지역적 요인, 자, 개별적 요인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어떤 부동산을 평가하려고 하는데 자, 지금 어디 지역에 대상 부동산이 있습니다. 대상 부동산. 그러면 이 지역에 속해 있는 지역이 있죠. 지역. 그 지역 분석을 한 다음에 대상 부동산에 대한 개별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역 분석이 먼저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여기 이제 전체적인 전국토 공간이죠. 그죠? 그래서 지역에 미치고
대상 부동산 자체에 개별적으로 미친다. 그래서 자, 우리가 사드 배치한다는 얘기가 이제 들어왔잖아요. 어디 이 상주인가? 어디 거기에 이제 배치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자, 전반적으로 사드 배치를 하게 되면은 그 지역이 결정되는 것보다도 전체적인 우리 부동산이라든지 영향을 준다는 거죠. 전국토공간에 영향을 수 있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그 상주는 아니면 어느 지역으로 이제 들어갔다 그러면은 그 지역적 요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우리 집 앞에 바로 생겼다. 그럼 개별적 요인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적, 지역적, 개별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 넘겨보시면은 자, 페이지를 가시면 이제 일반적 요인이죠. 일반적은 전국토 공간의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 요인인데, 자, 일반적 요인이 예전에는 제가 조금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지 않은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 요인이 예전에는 잘 나왔는데 지금은 잘 출제되지 않는데 간평에서 예가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위치에 대한 가변성에 의해서. 그래서 일반적은 자, 우리가 앞쪽에서 왜 감정평가하기 전에 총론 파트에서 토지의 특성에 위치의 가변성이 사경행 위치의 가변성이 있었죠. 여긴 잘 잡아야 됩니다. 사회적은 모든 것이 인과 관련되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은 자, 수익과 뭐 돈과 관련됐고, 행정적은 어떻습니까? 이 정책적과 관련되는 거죠. 정책이나 제도, 뭐 규제, 세제. 자, 공업단지로 지정했다. 무슨 계획, 이런 게 나오면 행정적을 찍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사회적은 뭐 인구, 가족, 가구, 그죠? 뭐 교육, 사회니까 사회가 나오죠. 부동산 거래 및 사용 수익에 대한 간섭, 간행, 건축 양식, 정보화 진전, 생활 양식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자, 일단은 이 공공시설이라는 게 우리 사람한테 필요합니다. 근데 뭐가 출제가 됐었냐면요. 경제적은 누가 봐도 경제적이에요. 근데 맨 밑에 가시면 교통체계 상태라는 게 있습니다. 교통체계 상태. 자, 만약에 여기 사거리에 전철역이 3번 출구가 뚫렸어요. 뚫리자마자 인구가 바뀌는 게 아니라 정책이 바뀌는 게 아니라 상권이 바뀌거든요. 경제적으로 봐야 돼요. 특히 기술혁신 산업구조가 또 나왔었습니다. 기술혁신이 바뀌어서 1차가 3차선으로 바뀌었다. 그것도 경제적이고요. 그 다음 세금 부담의 상태는 경제적이에요. 세금 부담의 상태. 자, 양도세에 대한 대한 조세에 대해서 감면을 해서 내 부담이 적어졌대요. 그럼 경제적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 환경에 따라서 실질적 부담을 달라지는 것은 조세 전가는 경제적인데, 행정적의 계획, 규제, 정책, 세제, 통제라는 게 있죠. 세제라는 건 조세 제도예요. 이거는 행정적이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뭐 지역적은 어떻습니까? 이 부동산 가치 형성의 지역 요인은 이제 지역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고, 개별적은 그 자체다. 부동산에. 그렇게만 가져가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작년에 나왔던 지역 분석을 먼저 하고 개별 분석을 나중에 하거든요. 이 두 가지는 뒤에 나오기 때문에 자, 그 정도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 넘겨보시면은 419페이지 뭐가 염두에 나왔었냐면 밑에 세 번째 보시면은 유동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끊임없이 이 지역은 변해요. 변동성, 유동성이라고 하고 서로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유기적 관련성, 연관성이 있다고 나왔었는데, 자, 여기 전철이 뚫게 되면 여기가 인구가 늘어나서 땅값이 올라가게 되면 투기가 발생하니까 규제를 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서로 영향을 준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가치의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 가치의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친다. 시험 문제 나왔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을 418페이지 보도록 하죠. 자, 발생 요인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유용성, 희소성, 유효수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유상, 유이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이에요. 가치의 발생 요인. 자, 우리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딱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균형을 이루어서 딱 매겨지긴 것은 힘들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균형을 본다면 균형 가격 확립이 못 됩니다. 평가사가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유상, 유이 이렇게 암기를 하시는데요. 자, 일단 어떻습니까? 유용성이라는 자체, 효용성이라는 자체는 유용성도 나왔고
효용성이라고도 나왔었거든요. 자, 이거는 인간의 욕구와 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떤 그 효용성이에요. 주관적인 건데요. 자, 만약에 여기에 전철역이 뚫렸어요. 뚫리게 되면요, 그 형성 요인의 교통체계,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자, 주거용의 편리성이 늘어나죠. 그럼 편리성이 증가한다는 것은 수요를 증가시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수요가 가격에 영향을 줘서 가격이 또 수요 공급에 영향을 주긴 이중성에 의해서 부동산 가치가 상승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치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고요. 그러나 유용성만 하나만 있다고 발생되는 게 아니라 상대적 희소성도 있어야 돼요. 희소성. 자, 상대적 희소라는 것은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여러분이 마시고 계시는 공기는 유용성은 있어요. 유용성 없다면 제가 얼굴에 랩을 씌웁니다. 그래서 유용성 있어야 돼. 있어요. 풀어주세요. 그러죠. 유용성은 있는데 상대적 희소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는 존재량이 많고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토지는 존재량이 적고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니까 가격이 존재하죠. 그러면 세 가지를 다 만족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유용성은 수요, 그 다음에 상대적 희소성은 공급이 희소하다 보니까 가치가 발생하는 요인이 되고요. 또한 유효 수요를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수요 파트에서 배웠지만 살 의사가 아니라 살 능력까지 갖춰져야 가치가 발생하고요. 자, 이전성이라는 것은 물리적 이전이 아니라 권리 이전이에요. 자, 우리는 소유권을 넘겨야지만 가치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요 네 가지가 다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었고, 자, 이 효용성이 맞지 우리가 효율성 하면 틀립니다. 효율성은 이용을 잘하자는 거죠. 분배에 대한 반대죠. 한평성이.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을 줘요. 그래서 419페이지 가시면 맨 밑에 가치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을 미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 형이 발이 큽니다. 그래서 따보세요. 형발,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형성 요인은 세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 지역적, 개별적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를 가시면은, 자, 페이지 가시면은 어디로 가냐면, 여러분들 아까 560페이지 가시면 제4절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중요했죠. 제2 정의에 보시면은 4번의 가치 형성 요인은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지역적, 개별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지계로 외워주십니다. 그래서 형성 요인이 일지계예요. 그래서 형이 발이 일지계라는 게 아니라 형이 일지계입니다. 일지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격 이론이라는 자체는 자, 형발, 부동산 가치의 형성 요인이 어떤 요인에? 발생 요인에 알려준다. 그래서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에 알려주더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한 문제, 두 문제, 특히 이제 아까 기준시점이라는 게 또 중요하고, 현황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개별 물권 원칙, 시장 가치,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만 쉬었다가, 그러면 이제 425페이지 가시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자세적으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좀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만 쉬었다 가시죠.